우리가 흔히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실 가장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도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현대인들에게 이 식사 시간 지키는 습관은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플 때마다, 심지어 배고프지 않아도 아무 때나 먹는 경우가 많죠?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먹고 아침이 되면 또다시 먹는 식으로요.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 최종적으로 신체 성분 검사를 했을 때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다이어트의 목표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체중이라는 숫자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체지방입니다.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다이어트의 핵심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체중을 빠르게 줄이고 싶다는 욕심에 무리한 방법을 택하다가 지방은 그대로 둔 채 오히려 근육만 빠지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결국 지방은 점점 늘고 근육은 점점 줄어드는 마른 비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는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근육량이 부족한 채로 지방이 많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대사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노화가 진행될수록 근골격계의 통증이 나타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을 생각하며 다이어트를 하려면 체중 감소만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 감량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은 줄었지만 지방이 줄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제대로 먹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는 다이어트를 망치고 마른 비만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마른 비만이란 겉보기에는 날씬해 보이지만 체내 지방 비율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피하지방이 쌓이고 결국 내장 지방으로 이어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대사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적인 문제를 넘어서 신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밀가루나 흰쌀처럼 곡물의 껍질과 영양소를 제거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에 따라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지방 축적을 유도합니다. 결국 이런 식습관은 지방을 줄이는 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근육 손실까지 유발하여 다이어트를 실패로 이끌게 됩니다. 따라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통곡물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밀빵, 호밀빵, 현미밥, 잡곡밥과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필수 영양소로 운동과 식단은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지만 올바른 강도와 방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후 걷기 운동의 경우 약 2030분 정도가 가장 적절한 시간으로 추천되며 더 오래 걷는다면 당연히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걷기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노래를 부를 정도는 아닌 수준이 좋습니다. 등에서 땀이 살짝 나는 정도라면 최적의 강도라고 할 수 있죠. 런닝머신 기준으로 보면 시속 56km 정도의 속도가 적당하며 하루에 약 3-4 영보 정도를 걷는다면 이상적인 운동량이 될 것입니다. 한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은 짧은 시간 안에 높은 강도로 운동하는 방식으로 체지방, 연소와 체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강도가 높은 운동인 만큼 매일 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루 15분 정도로 시간을 제한하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철을 앞두고 급하게 운동을 시작하거나 헬스장에서 상체 근력 운동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심혈관 건강과 체지방 감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운동할 시간이 짧다면 짧고 강하게 운동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시간이 여유롭다면 중강도로 걷거나 유산소 운동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하는 것이 지방 연소에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는 현대인의 식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고대 인류는 사냥이나 채집 후 식사를 하고 다음 식사까지 긴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생활 패턴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패턴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우리는 낮, 밤, 심지어 새벽까지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불규칙적이고 잦은 식사 습관은 체지방 축적을 촉진하고 다이어트를 방해하며 결과적으로 비만과 각종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복 시간을 늘려 신체의 대사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지방 연소를 돕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나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현대인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은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강도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과 체형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 즉 낮에는 음식을 섭취하고 밤에는 휴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주요 생체 시계가 작동합니다. 하나는 뇌에 있는 시계로 해가 뜨면 낮이라고 인식하고 해가 지면 밤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는 소화기관의 시계인데 음식 섭취를 하면 낮으로, 공복 상태일 때는 밤으로 인식합니다. 이 두 생체 시계를 조화롭게 맞추는 것이 건강과 대사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싱크로나이즈라고 부르며 낮에 먹고 밤에 자는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 몸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기본적인 리듬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식 문화, 늦은 회식, 혼밥과 혼술, 그리고 새벽까지 TV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습관 등이 생체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이유로 간헐적 단식이 현대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환자분들의 일상 패턴, 즉 언제 자고 일어나는지, 첫 끼를 언제 먹는지 등을 꼼꼼히 파악한 후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사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간헐적 단식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2시간 공복을 유지했다면 점차 공복 시간을 늘려 14시간, 16시간으로 확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공복 시간을 서서히 늘리면 대사 기능이 개선되고 혈당 조절이 용이해지며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8 방식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를 따르게 되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경우 식사 허용 시간 동안 잘못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낮에 고열량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술, 디저트 같은 음식으로 허용 시간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단식과 폭식을 반복하는 패턴에 가깝습니다. 식사 허용 시간 동안에도 건강한 탄수화물, 좋은 지방, 고품질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형 인간이라면 이른 아침에 식사를 시작하고 저녁 일찍 마무리하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반면 올빼미형 인간이라면 늦은 아침에 첫 끼를 시작하고 저녁 늦게 마지막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공복 시간을 유지하면 됩니다. 또한 다이어트를 논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수면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워치를 통해 수면 시간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수면 중 소모된 칼로리가 표시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칼로리를 소모하며 이는 체지방을 정상화하고 대사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수면 습관은 점점 더 불규칙해지고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본 원칙인 낮에는 먹고 밤에는 쉰다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공복 시간을 조정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수면을 함께 실천한다면 건강과 체중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수면 리듬이 깨지고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밤이 되면 유혹거리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야식, 잦은 회식, 그리고 핸드폰이나 유튜브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인공 조명의 해로움입니다. 도시의 밤은 네온사인과 간판 불빛, 그리고 실내에서는 TV, 태블릿,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핸드폰을 침실로 가져가 잠이 오기를 바란다면 이는 스스로 수면의 질을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침실은 가능한 한 전자기기와 인공 조명을 배제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공 조명은 우리의 생체 리듬을 망가뜨리고 결국 불면증과 관련된 여러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소아와 청소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체지방을 분해하고 신체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물론 현대인의 생활 패턴상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 시간대에는 몸과 마음이 휴식 상태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인공 조명을 멀리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호르몬으로는 렙틴과 그렐린이 있습니다. 이 두 호르몬은 식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그렐린은 배고픔을 유발합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면 이 호르몬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지만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이 있을 경우 이 균형이 깨지면서 과도한 식욕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사람들이 다음날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피로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체중 증가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코티솔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단기적으로는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만성적으로 과도하게 분비되면 문제가 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코티솔 수치가 높아지며 이는 내장 지방 축적을 촉진하고 체중 증가와 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다시 말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은 단순히 다음날의 컨디션 저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지방이 축적되고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 렙틴과 그렐린, 그리고 코티솔이라는 세 가지 주요 호르몬은 모두 양질의 수면에 의해 조절됩니다. 밤에는 인공 조명을 피하고 침실 환경을 정돈하며 정해진 시간에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통해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하루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7시간 반 정도가 적당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곤 하지만 저는 일단 7시간 이상을 꾸준히 자는 것을 목표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환자분들의 수면 습관을 살펴보면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부족한 수면은 건강에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습관이라도 점차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고 싶다면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럴 때 저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몇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첫 번째, 잠자기 최소 4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세요. 밤늦게 식사를 하면 소화 활동이 지속되며 몸이 휴식을 취할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멀리하세요. 커피, 차, 에너지 음료 같은 음료는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신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세요. 몸을 이완시켜주고 숙면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격렬한 운동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도 높은 운동은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몸이 각성 상태에 머물게 하며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모든 운동을 마무리하시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항상 정제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일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제된 탄수화물은 빵, 떡, 면, 과자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들을 완전히 끊고 그 대신 통곡물이나 단백질로 대체하세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를 제한하면 빠르게 체중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면 지방간과 내장 지방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다이어트 전략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영양소의 불균형이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중요한 영양소로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군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아르기닌이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성분도 체중 관리와 대사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좋다는 말만 믿고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남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정 제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다 보면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보조제는 일부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보조제에만 의존하면서 생활 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면 결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의존은 건강을 해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이어트를 할 때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먼저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이어트와 수면은 모두 일상 속 습관을 점차 바꿔가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면서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